자, 지금 시간이 2018년 10월 24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오전 10시 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비트코인 그대로죠. 예. 음봉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커졌는데 지금은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지저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예요. 이제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까지 8거래일 남았어요. 예. 8거래일 동안 6887로 향하는지 6312로 향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6312로 향하면 망한 거예요. 주봉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주봉은 이거는 어느 쪽으로도 거래할 수 없게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가면 지금 저항이랑 지지랑 완전히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이게 변동성을 유발하겠다라는 신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긴 움직일 건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지가 이제 애매한 거죠. T 지금 물고 있는 저항은 지난 봉에서 썼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항이 왜 이렇게 높겠지? 저항을 쓸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6577이고요. 지지를 쓸 수 있는 거는 6545 밑이에요. 근데 지금의 흐름을 잘 보시면 고점은 낮춰가고 있고 저점도 낮춰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음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은 하락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봉과 그 흐름을 보면 하락 쪽에 계속 무게가 실려 있고 더 걱정이 되는 건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틀 동안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아래에 있다가 어제자로 맨 위로 올라왔고 특히 T차트 같은 경우에 아예 맨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와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네, 거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모양새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고가랑 저가랑 다 지금 1구간이란 말이에요. 1구간이라서 저가는 지키나 안 지키나 일단 매수가 안 되는 구조고요. 고가는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제 하락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게 배신 상태잖아요. 고투는 올라가고 저투는 내려가는 상태인데 오늘은 만약에 전봉의 고점을 못 넘으면 이제 배신 상태에서 동행이 되는데 하락 쪽으로 동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매수를 하고 싶으면 어제 저점 무조건 컷하시면 되고요. 어제 저가 6525.3 예,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매수하고 싶으면 6545 밑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폭이 크지 않잖아요. 생각한 것보다 매수해야 되는 위치 대비 손절 폭이 짧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을까요? 매수? 저는 이 지금 현재 구조들이 다 불안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봉에서 보호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은 매수하기에 좀 쉽지 않은 형태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타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6545.5달러 밑에서 매수하시고 전일 저점 6525.3 사이에서만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플. 자, 리플의 모습인데요.
음, 월봉은 볼 거 없고요. 예, 월봉은 양봉이 나든지, 예, 아니면 아래로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주봉을 보면 꼈죠?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주봉의 저항과 지지 사이에 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항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지는 여기 0451달러. 그래서 어제 보니까 어제 찍었죠? 041달러를. 자, 보시면 어제 흐름을 보시면 이게 왜 내려갔을까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요. 주봉의 저항 위로 올라간 거는 다 감아 내렸어요. 지금도. 예, 일봉을 보시면 주봉 저항 위에 있는 주가들은 다 내리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밑으로 확 내렸지만 그 내린 금액이 0451달러에 있는 그죠? 주봉 지지에 닿았을 때 이제 반등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는 사실은 0451달러 아래와 047달러 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서요. 047달러 넘어가면 일단 청산 모드예요. 그 위에서 매수 잡는 건 자살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어제까지는 사실은 0451달러가 TO 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오늘 내려가면 일봉은 지지가 없어요. 그래서 주봉 믿고 하시겠다. 그러면 0451달러 아래에서 매수하시고요. 절대로 047달러를 넘어간 상태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청산 모드로만 접근하시고요. 이제 일봉은 거래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 자, 월봉은 계속 음봉입니다. 예, 이거는 너무 늦어서 이제 내려오면 안 되죠.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있어요. 자,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가 시뮬레이션 되는 게 켜져야 될 텐데 아직 시가 시뮬레이션 된 게 안 켜져서 예, 화면이 아직 안 돌아온 상태예요. 잠깐만요. 안 켜져 있나? 켜져 있는데? 예, 다 켜져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시가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어우, 너무 늦는데요? 빨리빨리. 오, 이렇게 하면 분석이 안 되는데? 안 되네요. 잠깐만요. 비트코인 갔다가, 안 뜨고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못 불러오네요. 지금 주봉도 사실 갇혀져 있는 상태고요. 떴다. 자, 주봉 지지는 이제 여기 있죠, 여기. 447.9달러 정도에 있고요. 저항은
465.7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항은 안 갔고요. 저항은 안 간 상태고 지지가 447.9달러인데 요 아래에서 나는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봉의 지지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445달러. 예, 그러니까 일봉은 지금 445달러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주봉은 447.9달러 아래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47.9달러 아래로 일봉이 내려갔을 때 지금 감아 올린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봉에서 어제 지지를 쓴 게 T4니까 오늘 이제 T5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45.3달러란 말이에요. 445.3달러인데 445.3달러하고 어제 저점인 444달러 사이에 1.3달러밖에 안 돼요. 폭이. 그러니까 요 안에서 매수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봉을 보면 매수 메리트가 있지만 일봉을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랑 손절선의 거리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이거는 거래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가면 445.9달러까지는 보이거든요. 예,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일봉은 저거는 이제 올라가서 붙일 수는 있어도 저게 내려오면은 사실은 어제의 저가를 방어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는 매매에 적합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매수하기에는 참 XX 같은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은.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답이 없어요. 월봉은 솔직히. 이건 오르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봤던 차트 중에 이런 상태에서 올리는 봉이 많지 않았어요. 예, 다른 종목은 몰라도 라이트코인은 폭락이 와야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건데 지금은 메리트가 잘 안 느껴지고요. 자, 일봉은 올랐어요. 일봉은 올랐는데 주봉을 보면 54.144달러에 있는 저항 맞고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52.399달러 근처에 있는 지지는 안 찍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은 찍고 지지는 안 찍은 형태의 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매도 자리를 먼저 찍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봉은 그냥 딱 중간에 섰어요. 예. 그러니까 일봉의 T4 지지를 닫고 나서 주봉의 저게 T3 저항이죠. 그걸 찍고 나서 그냥 중간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긴데 지금 일봉만 보면 매수에 유리한 상태로 보여져요. 일봉만 보면. 근데 주봉을 보면 아직 지지를 찍지 않았다라는 게 좀 깨름직하고요. 만약에 일봉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52.889달러 아래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52.889달러 아래에서 매수를 하되 52.560 560 여기잖아요. 560. 그 사이에서만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의 가격을 공략을 하시고 저거 어떻게 공략하냐 생각이 드시면 그냥 오늘 하루 매매 접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다 이번 주는 애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주는 패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훅! 어제 가격을 다 회복했네요.
예, 주식 산 사람들은 예, 꽤나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요.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사실은 계속 이 아래 매수 신호가 떴잖아요. 요 아래에서 매수 신호가 계속 떴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거래량이 늘었어요. 보이시죠?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밑에 T차트에 있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예, 이제 올라와서 붙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봉의 거래량은 1일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거래일수 기준으로 1일부터 마지막 거래일까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계산할 때 월 초에는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근데 월 말이 되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을 계산할 때 월말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야 돼요. 월말 기준으로 감소하느냐, 월말 기준으로 증가하느냐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지금 상태가 감소기 때문에 감소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달에 거래일수는 17일, 이번 달에 거래일수는 21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일이 증가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래일수 4일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래일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 저 상태가 매수 상태는 아니겠다라는 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사실은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더 높은 가격에서도 매수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더 낮은 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매수 신호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저거는 수급 매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주봉으로 가보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일단 P차트를 먼저 보자고요. 캡처를 떠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 거래량을 먼저 보세요. 여기 거래량. 이 거래량이요.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거래량 맨 위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볼펜이 열린다고요. 오픈된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때 뭘 봤냐? 저 거래량을 본 거예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 그러면 수급선 아래가 뚫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가기 위해서 거래량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뚫릴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뚫렸다고 해서 매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수급이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뚫리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내가 하방 포지션을 잡고 싶었다 그러면 저 수급선이 보통 하방 포지션을 잡는 기준이 되는 거죠. 저 자리가 2156이었나요? 예. 1156 정도 됐던 거죠. 그럼 지금 자리는 사실은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도로부터는 멀어졌고 그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리는 매수할 필요도 없고 매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손절을 할 수도 없고 추매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가보면 여기 노란색은 맨 위에 있지 않아요. 그쵸? 저 T차트의 노란색은 맨 위에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막힌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 볼린저 밴드 20일, 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주가 거, 하나는 이제 이평선 건데, P차트는 열렸어. 근데 아직 T차트는 못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그 사이에다 끼워 놓은 거예요. 지난주도 끼워놨죠? 지난주도 끼워놓고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받치고 가운데다가 양봉 딱 그렸잖아요. 잘 보세요. 얘네 의도를 잘 읽어야 돼. 열었느냐 닫았느냐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도 예, P차트는 열었고 T차트는 아직 닫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안에다 가둬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오늘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는 알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러니까 거래일 수로는 이틀이 지났고요. 아직 3거래일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3거래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래량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거래량은 올라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이 이틀째인 걸로 봐선 저건 영구간이고 영구간에서 횡보를 한다는 건 거래량이 늘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거래량 투자 심리도보다 저가 투자 심리도가 높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가 투자 심리도를 이렇게 내리려면 그죠? 그러면 거래량이랑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열릴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어딜 가야 되냐?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점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저가. T포인트 저가니까 2077을 찍어야 돼요. 2077.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고 싶은 자리는 아래라면 2077까지 가야 돼요. 자, 2077. 예. 여길 가야 수급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주체 입장에서는 여길 가고 싶은 거죠. 하락시킬 거면. 예. 여기 매수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수 안 해요. 무조건 매수 안 합니다. 무조건 매수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책에 보면 거래량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 이야기가 있고 가격 이야기가 있고 봉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일봉을 봤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예. 자, 시간은 최고가 모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어딜 깨야 되냐면 여길 깨야 돼요. 여기. A. 예, 여길 깨야 됩니다. 즉 지난주에 고점을 깨야 돼요. 이게 A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진 걸 개무시하는 방법이 뭐냐?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위에 지금 거래량이 맨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매도가 시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시간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무시받지 않으려면 거래량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투자 심리도가 오르는 만큼 거래량 투자 심리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래량이 무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의 힘에 의해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힘에 의해 영향을 같이 받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자, 일봉은 지지 없죠? 예, 일봉은 지지가 없어요. 물론 저항은 높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는 없어요. 그래서 매수할 수도 없고 매도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요. 다만 저가 투자 심리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거면 어제의 저점을 깨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265 풋이에요. 265 풋을 보여드리면 잘 보세요. 네. 어제 수급 매도였죠. 어제 수급 매도였고요. 캡처해서 보면 자, 어제 수급 매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수급선 A, 예, 수급선 A를 다 토해냈죠. 위에 올라간 거 싹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밑에서 시작하잖아요. B. 자, 시가는 수급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수급선으로 올라가는데 역시 또 수급선은 상태가 매도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또 감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코스피상의 어제 저점을 깨긴 깨더라도 막판에는 또 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막판에 개인이 저 위에서 저 수급 매도인 위에서 풋 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일단 다 죽이고 예, 다 손절시키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선 나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예,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주식 살 타이밍은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은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주봉에서 저렇게 저항을 물고 저렇게 떨어지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더라도 다음 주가 10월 마지막 주고요. 그 다음 주가 11월 첫째 주랑 둘째 주랑 이렇게 겹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둘째 주까지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셔야만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을 하더라도 바닥을 잡고 싶다 그러면 11월 둘째 주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좀 안전하게 쌍바닥 거래를 해야겠다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이 최고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지금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